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20대 남자들은 축구나 보고 게임이나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건 어떤 익명의 혐오 댓글이 아닙니다. 바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진보 진영이 20대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출구조사 결과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대 남성의 지지율 1등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37.2% 득표를 했던 결과였죠.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36.9%를 합하면 74.1%로 24%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얻은 표에 비해 많은 표를 보수 후보가 얻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정말 보수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연령별 지역별로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었지만 19대 대선부터 성별 투표 성향이 조금씩 벌어지더니 21대에서는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성별 지지율의 차이가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연령이 아니라 성별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선거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문제적 반응.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매체에서는 20대의 우경화 보수화라고 20대 남성을 낙인 찍고 있습니다. 당장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에서 20대 보수화에 대한 주제로 탐사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는 남성의 보수화의 이유가 양성평등 등 진보 정치의 반감, 과거처럼 가장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약자와 여자에 대한 혐오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유명 진보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8년 한 강연장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특히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축구도 보고 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즉, 지금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사회 진출의 어려움을 축구 보고 게임하느라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3년에는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자기 몫을 했다. 그리고 2030 남성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며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쓰레기야. 너희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가 작성한 내부 현안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은 87%에 달했으나 2018년 12월에는 41%로 급락.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63%로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 2018년 6월 해화역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기점으로 20대 남성과 여성 간 정치의식 격차가 크게 벌어짐.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 20대 남성들은 성별 할당제, 가산점 등 여성 친화적 정책이 역차별과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성 혐오 문화의 확산, 여성 편향적 정책 행보, 이수역 폭행 사건 등 일련의 사회적 이슈가 20대 남성의 불신과 지지 철회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보고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20대 남성은 공정성을 능력주의 기반의 절차적 공정성으로 인식합니다. 즉,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성세대와 여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구조적 공정성 배려, 연대 등을 중시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20대 남성의 정치적 선택이 단순한 보수화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의 역차별 사례들.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이 말하는 역차별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공무원 채용 통계를 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58.7%에 달했고, 교사 임용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초등교사의 경우 77.4%가 여성입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학 입학률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여성 비율이 81.6%로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2000년 38.5%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변화입니다. 특히 의학 전문 대학원의 경우 여성 입학생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약학대학은 70%가 넘습니다. 기업 채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여성 인재 우대 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2030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LG그룹도 비슷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성 할당제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가 있을 때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여성 비율이 54.2%로 남성을 앞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남성이 60% 이상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들만 져야 하는 병역 의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취업시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공백이고, 이로 인해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병역 특례 혜택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대부분의 남성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처벌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동일한 죄명에서도 여성의 평균 형량이 남성보다 20-30%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의 양육권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이혼 시 양육권의 85% 이상이 어머니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여성이 양육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아버지가 양육을 원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군가산점 제도마저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이 성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남성들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보상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은 이처럼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목소리는 안티페미나 보수화라는 프레임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보 진영의 딜레마. 2019년 보고서는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여성 문제 및 성평등 관련 발언이나 정책 수립 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메시지 전략을 펼칠 것.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성평등 관련 지표나 통계를 편향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역차별을 호소하는 남성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 20대 남성의 불만을 안티페미로만 규정하지 말고 청년 세대의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당시의 분석을 이렇게 잘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이 보고서를 비난했고, 다시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계층 사다리의 붕괴. 하지만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에는 더 깊은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계층 사다리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명확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가로 올라가는 단계적인 과정이 존재했죠. 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만 해도 대졸 초임으로 받는 월급으로 몇 년간 저축하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10-15년 정도 일하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면 된다는 공식이 어느 정도 통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서면서 이런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대 남성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받는 초임이 5천만 원 정도인데 집값은 10억이 넘습니다. 20배가 넘는 차이죠. 아무리 절약해도 집 한 채 사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들도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남성 혼자 벌어서는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서 남성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조건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결혼정보회사 조사를 보면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연봉이 평균 6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대 남성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20대 남성들에게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 취업 경쟁까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경제적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남성 역할 모델이 붕괴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남성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자신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관심은 오로지 여성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남성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세대 갈등의 진짜 원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젠더 갈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 기성세대의 기득권이 고착화되면서 청년 세대 전체의 사회적 상승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진짜 문제인 경제와 부동산, 일자리 문제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을 성별 갈등으로 전환시켜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정치권이 변해야 합니다. 20대 남성을 단순히 보수화로 낙인 찍는 것을 중단하고 균형 잡힌 젠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별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남성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성평등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 진짜 보수화일까? 결론적으로 20대 남성의 정치적 선택이 단순한 보수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이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